안녕하십니까. 솔트룩스의 최정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2천만 명이 사용하는 AI 체포 시스템의 비밀인데요.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체포 시스템이라 과연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바로 굿비입니다. 네, 굿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카카오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민위서 알람 서비스와 챗봇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1,5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했고요. 얼마 전에 1,500만 명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곧 2천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민원 상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좀 전 세션과 이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언어 모델 그리고 QA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대국민의 상담 서비스까지 이어질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정성, 품질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비 상담 시스템의 구성도인데요. 굿비 상담 시스템은 크게 음성 서비스하고 웹 서비스 두 개의 채널로 인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웹 서비스하고 모바일 서비스만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음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KT 기가진이, SKT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음성 서비스, 음성 스피커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집에 뭐 리모컨 기반의 인터페이스도 같이 진입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입 시그널은 국민비서 연결해줘 뭐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바로 그거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웹포털 부분은 챗봇 상담 서비스 부분하고 이용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기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대화형 서비스 표준 플랫폼은 API 래퍼라는 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API 래퍼가 대문 역할을 하게 되고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 챗봇 분기 엔진이 그 질문을 분석하고 각각 맞는 최적의 챗봇으로 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별 챗봇에서 서비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처리하게 되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리하게 되고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분기 엔진으로 다시 토스하고 분기 엔진에서 다시 분석한 다음에 최적의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로 다시 재분기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장표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하고 지식을 관리할 수 있는 챗봇 학습 관리 이런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구축된 저희 기관들인데요. 이 17개 민원 상담에 대한 내부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 3개의 외부 기관 플랫폼이 구축되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단계가 서비스가 구축되고 있고요. 총 12개 민원 상담 서비스가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는 위에 1번부터 9번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솔트룩스 챗봇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구축되고 이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3개는 외부 연계입니다. 각 기관들이 각각 구축해가지고 국민비서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이들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안내되고 분기되고 처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학습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가 같이 구축되어야 되고요. 저희 챗봇 시스템 안에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서비스 플로우인데요. 먼저는 대표 챗봇이 먼저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사용자의 질의에 입력한 것들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분기 엔진이 최적의 답변을 찾고 그 답변을 찾은 챗봇으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된 챗봇 내에서 답변이 진행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최적의 대화 모델을 찾는데 솔트룩스 버트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만든 버트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거에 대한 뭐 모델이라든지 향후의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 소개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솔트룩스 버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트룩스 버트는 기존의 버트 베이스 모델을 3단계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조 학습을 사용하고 있고요. 학습 데이터로는 Semantic Textual Similarity를 사용했고 성능 개선 평가 모델로는
웰스 대화 스크립트를 사용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 파란색이 맨 밑에 있는 게 솔트룩스 버트고요. 가장 거리가 짧게 표현되어 있고요. 기존 베이스 모델 대비 QA 성능에 대해서는 13%가 향상되었습니다. 굉장히 일반 대화 기반으로는 상당히 높은 성능 향상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문제점은 발생했습니다. 도메인별 유사도에 대한 분류 성능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메인 고객으로 갖고 있는 금융권이라든지 공공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일상 대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도메인 대조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어요.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조학습을 했고요. 학습 데이터로는 저희가 솔트룩스가 구축하는 톡봇에 대한 QA 데이터, 인텐트 데이터 세트 전체를 활용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금융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하고 민원 데이터, 이런 공공 데이터를 전부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는 굿비 데이터를 셋을 활용해서 이 학습을 돌리기 전과 후를 비교를 했고요. 약 8%의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이미 베이스 모델을 학습하고 일반 대화를 학습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답변 성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8%의 성능 향상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보량이 적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키워드에 오버피트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의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3단계의 파인 튜닝은 키워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대조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키워드는 자체 구축한 키워드 데이터를 추출하고 키워드 어그멘테이션으로 데이터를 확장하는 모델을 썼고요. 성능 개선 평가 적절하게 정보량에 따른 유사도를 알맞게 표현하는 그랬습니다. 이거 앞에 보이신 그래프 두 건은 좁을수록 좋은 거고 이거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인 튜닝을 통해서 버트 베이스 모델 대비 20%의 QA에 대한 성능을 향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굿비에 적용된 모델은 응답도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 성능은 좀 다르지만 제일 낮은 챗봇이 85%, 제일 높은 챗봇은 95%의 분류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기반으로 대국민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이 하나 더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85%에 95%의 굉장히 높은 품질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식 베이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기관은 계속 추가되고 있고 지식에 대한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32개에 대한 민원 챗봇이 구축되어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 40개 기관, 50개 기관 챗봇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해야 될 대상은 50개 기관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현재 구축된 지식이 7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서비스를 하시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각 기관들에서 하고 계시고 계속 지식을 추가 구축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민원 지식이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런 지식의 특성상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번 달에 나가야 될 안내의 내용과 다음 달에 똑같은 지식에 대해서 안내해 나가야 될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A 기관에서 A 서비스라는 걸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정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안내를 해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아예 시스템 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 모델을 할게 만들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화면인데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왼쪽에 각 기관들에 대해서 목록을 대화 모델을 지식을 수집하고 이것들에 대한 학습 주기를 만듦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분기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대화의 상담에 대한 상세 내역, 저희가 만든 70만 건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만족도 평가 내역. 저희 대국 국민들이 사용하시면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담 내역이 피드백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챗봇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정보, 세 가지 정보를 분기 학습 데이터로 입력 데이터로 쓰고요.
이것들을 버트 파인 튜닝을 다시 한번 해서 각 기관의 분기 유도의 지식 베이스로 다시 재활용하는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 챗봇 플랫폼 안에 담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꾸준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버트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분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답변 품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봤고요. 지금부터는 성능에 대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만든 구피가 2021년 행안부가 좋은 정책을 만든 것 중에 1등을 차지했어요. 네, 다행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각 기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를 오픈할 때마다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민간 서비스에 대한 이익도 계속해서 채널이 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국민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국민은행 창구에서도 저희 구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상담원이 이용하시는 챗봇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피하고 연결되어 있는 챗봇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서비스 채널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담 서비스들이 접종하면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카카오처럼.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 간단한 방법으로는 분산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PI 래퍼라는 게 저희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개에 있었던 구피 플랫폼을 4개로 늘리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클러스터 QA를 구성했습니다. 분산 처리의 가장 기본은 서버의 개수를 늘리는 건데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특히 QA 시스템은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서비스일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가능합니다. 액티브 구조로 만들고 그것들을 10대, 20대 늘려도 동일한 성능 효과를 나타내요. 그렇지만 상담 서비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걸었어요. 막 상담을 했어요. 10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끊겼어요. 장애가 나서. 그리고 새로운 상담원이 받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물어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공유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각각에 대한 대화 모델을 공유하고 분산 처리하고 그것들의 상담 지식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예전 시스템이에요. 챗봇 시스템이 각각의 분산 처리하는 것,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API 서비스가 각각의 그것들을 대화 모델을 만들고 지식들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한 서비스 처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챗봇 시스템의 플랫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하고 좀 구조가 많이 바뀌어졌죠. 네. 보시면 저희가 인메모리 베이스의 대화 모델을 각각에 대한 대화를 실시간으로 쉐어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챗 서버가 각각의 대화를 공유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가 죽더라도 그 인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대화 채널을 나머지 챗 서버들이 공유하고 제가 죽더라도 그것들을 이어서 서비스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로그에 대한 체계인데요. 로그에 대한 체계는 이제 몽고DB라든지 카프카라든지 이런 별도의 로그 체계를 만들어서 그 챗 서버의 중단에도 중단되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2가지의 개선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화 모델이 끊임없이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는 거. 하나의 서비스가 죽더라도 나머지 챗 서버들이 그것들을 쉐어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웨어의 독립적인 로그 체계를 갖는다는 거. 이 2가지의 커다란 개선 효과를 나타냈고요.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죽지 않은 서비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표의 마지막인데요. 지금 현재는 24대의 챗 서버가 96,000명의 서비스를 동시 사용자를 발탄하는 시스템이고요. 올 연말에는 12만 명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이 세미나의 가장 분목적은 리크루트죠. 네. 저는 솔트룩스의 PSU 사업본부를 맡고 있고요. PSU 사업본부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 유닛으로서 솔트룩스의 제품을 총괄하고 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주로 차세대에 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솔트룩스의 제품을 고도화하고 이것들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기회를 만드는 전담 부서이고요. 굉장히 수평적이고 조직 문화를 가졌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넘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건지에 대한 거, 앞서 말씀드린 연구소의 이런 제품에 대한 결과를 제품 차원에서 어떻게 담을지, 이걸 어떻게 서비스 레벨로 확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담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서에 참여하신 마음이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